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다린입니다. 네, 여러분들 신학기 준비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열심히 신학기 준비를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을 3월 달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에너지만 많이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3월 한 달 동안 어떤 전략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적응시킬지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제가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해드리는 내용은 물론 고경력자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실 거예요. 그래서 초인 선생님들 또는 중간경력 선생님들까지는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3월 한 달 동안 가장 중요한 단어 뭐죠? 네, 맞아요. 적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이죠? 원에 가고 싶어 하도록 애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의 심리를 끌어당겨서 나 무슨 반에 가고 싶어. 나 빨리 내일 돼서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뭔가 요소들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뜻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 3월 일주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혹하게 원에 가고 싶게 만드는 요소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환경 구성이에요. 교실이 화려하고 와 하고 아이들이 딱 끌어당겨지면 나는 여러 반 중에서도 저 반에 가고 싶어요 라고 애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경 구성으로 딱 컨셉을 정하셔가지고 우리 학급에 아이들이 좀 오고 싶게끔 들어오고 싶게끔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교구나 놀잇감을 잘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교사의 태도. 근데 사실 교사가 신학기 때 아이들을 어떤 태도를 대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제가 많이 이미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빼고요. 환경 구성하고 교구나 놀잇감도 중요한데 이거는 좀 이야기할 거리들이 있어서 다음 영상에서 제가 넘기고 오늘은 전반적인 한 달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3월 일주는 어쨌든 교실 환경 잘 구성 컨셉 갖춰서 구성하시고 교구나 놀잇감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잘 준비하시고 교사가 어떻게 아이들을 맞이하고 어떤 태도로 어떤 상호작용할지 한 번 더 복습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 3월 2주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교실에는 놀잇감 갖고 막 놀다가 이렇게 있는데 3월 2주로 넘어갔어. 그럼 이제 환경 구성빨은 끝나요. 환경 구성이 이제 중요하지 않고요. 뭐가 중요하냐? 놀잇감이나 교구, 어떤 놀잇감이나 어떤 교구가 우리 학급에 있어서 내가 그 놀이를 하고 싶은가?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뭐가 중요하냐면요. 우리 학급에서 지내는 게 나는 즐거워. 우리 교실 가면은, 우리 반에 가면은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해.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가고 싶어 하는 원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들? 제 경험상으로는 아이들이 경험에서 의외성을 지닌 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깥놀이를 의도적으로 좀 긴 시간 동안 많이 넣었거든요. 신학기 때 통솔이 안 되면 바깥놀이 가면 안 되지만 저는 통솔이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처음부터 바깥놀이 시간을 길게 가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바깥놀이를 되게 오래 한다는 거야 일단 즐거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뭐 했냐? 교실에서 아이들이 많이 가지고 노는 놀잇감 교구들을 수레에 실어가지고 그것도 넣었어요. 그 다음 책도 싫고 색종이도 싫고 돗자리도 한 두세 개 실어서 가져간 다음에 펼친 다음에 막 거기 눕고 색종이도 접었다가 막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바깥놀이에 이렇게 오랫동안 가는 이 학급에서 노는 게 너무 재밌어진 거죠. 그 다음에 저는 또 어떤 것도 추가했냐? 비눗방울 세트가 이제 원에 있었어요. 비눗방울도 가져갔어요. 그래서 비눗방울 막 놀이하도록 해, 어떤 날은. 그 다음에 또 어떤 날은 어떻게 했냐면 제가 다니던 기관에는 창고에 그 아이들용 자전거들이 있었어요. 그 자전거들을 제가 또 끌고 갔어요. 한 둘째 주부터 저는 끌고 갔어요. 근데 많이는 안 꺼내고요. 그 중에서 한 첫날은 꺼낼 때 2대, 3대, 4대까지 늘려서 계속 가져갔어요. 그래서 애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애들도 많아요. 타보지 않은 애들. 근데 우와 바깥놀이 우리 반에 왔더니 이런 거 자전거도 가져가. 우와 비눗방울 놀이도래. 우와 바깥에서 막 교구 가지고 신나게 오랫동안 놀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갑자기 그 학급에서 지내는 원생활이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또 재밌는 거 뭐 할까? 이런 생각으로 아이들이 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근무했던 기관에는 바깥 놀이터와 모래 놀이터가 붙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귀찮아가지고 모래 놀이터를 좀 활용을 많이 안 했었는데 전 생각한 거죠. 어떻게 하면 아이들 적응 빠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오고 싶게 만들까? 해서 모래 놀이터를 활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냥 활용한 게 아니라 그 모래 놀이터 교구들이 세트가 많았거든요. 그거 다 꺼낸 다음에 애들한테 다 제공하고 그 다음 물도 처음부터 막 다 쓰고요. 근데 애들이 한 번에 다 들어가면 힘드니까 절반은 모래놀이 들어가고 절반은 그 옆에 숲 같은 데서 같이 놀았어요. 조그만한 숲이 있었거든요. 그럼 절반 심심하죠. 어떻게 했냐? 걔네 거기에 텐트도 쳐주고 해먹도 설치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교실에는 역할 영역 뭐 교구 같은 것도 다 가져와서 거기서 놀게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재미있는 거지.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서 원장님, 원가님이 너무 잘 도와주셔서 텐트 해먹 설치 도와주셨고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같은 연령의 다른 선생님이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수월했어요. 뭐 텐트나 해먹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놀잇감 같은 거 제가 꺼내면 그 학급이 이제 정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하니까 되게 편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 애들이 막 집에 가서도 엄마 나 빨리 이번에 가고 싶어. 우리 내일은 아침부터 모래놀이터에 가기로 했어. 막 엄마한테 얘기해서 부모님이 전화 와서 너무 좋아한다. 모래놀이터 가기로 해서 내일 사실은 가족 모임이 있는데 애가 그 가족 여행을 안 가고 거기 가겠다고 한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의외성을 줘야 돼요. 전 연령에서 이 아이가 많이 경험하지 않았을 것 같은 거 그리고 아이들 생각에 하면 안 될 것 같은 건데 선생님이 자꾸 해주네? 이렇게 많이? 우리 충분히 놀게 해주네? 이런 게 중요해요. 그냥 실내에 애들 풀어놓고 자유놀이 계속 똑같은 거 하게 하면 이 반에 있나 저 반에 있나 애들이 꼭 이 반에 가고 싶다는 생각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주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내 어떤 능력치로 내가 상호작용을 너무 잘해서 수업을 너무 잘 만들어서 재미있는 게임을 하면 이런 게 아니라요. 애들을 놀게끔 하는데 아이들한테 색다른 경험들 그리고 애들이 좋아하는 거를 충분히 하면서 내가 개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재밌다. 나 내일 그거 또 하러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내일은 그거 하러 갈래요. 내일 나 자전거 내일은 제가 타기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활용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3월 2주 그 다음에 3주까지도 계속 이렇게 나아가는데 3주가 되면 이제 3, 4주 되면 포커스 맞춰야 될 게 조금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학급에 오는 거 너무 가고 싶고 너무 좋은 학급이다. 애들이 이거 딱 인식 심어졌죠? 그 다음에는 점점 좀 놀이로 가줘야 돼. 우리가 지금 현 교육과정이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죠? 놀이에서 발현되는 거. 그러니까 즉 우리 학급에서 노는 게 너무 재밌어 라는 걸 느끼려면 이제는 좀 더 심도 깊게 들어가서 놀이 중심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근데 이때부터 막 아이들이 막 지식적으로 너무 탐구하도록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진짜 비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다 함께 놀이할 수 있는 거 그렇지만 아이들이 모두가 관심을 가질 만한 거 그런 거를 하시는 게 되게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아이들이 공연놀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막 각자가 막 여러 가지 연습하고 악기 탐색하고 막 이런 걸로 앞에 나와서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이런 거 했어요. 근데 그런 날을 정해서 하여튼 애들이 싹 모아지면서 우리 학급 너무 재밌어 이게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실에서 이제 놀이 중심 조금 미니로 진행해 보시는 거 미니로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흥미있어 하는 것 같다면 좀 지원도 해주시고 단 내가 지원을 할 때에는 우리 학급의 아이들이 20, 30명인데 과연 그 모든 아이들이 여기로 관심이 다 모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절대로 대부분은 잘 모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혹시 내가 이 한 집단 그룹에만 너무 신경 쓰느라 여기 주제에 관심 없는 아이들을 배제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아이들은 이 놀이에 관심이 없는데 내가 관심이 있다고 그 아이들을 억지로 끌어당기는 건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견제하시면서 그 관심 없는 애들은 그 관심 있는 것들로 지원을 조금 미니로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너무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그만한 거 한 개라도 지원해주면 아이들은 재밌어 이렇게 느끼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3, 4주는 그런 놀이로 조금 선생님이 지원을 해줘서 내가 관심 있는 게 지금 잘 지원받는 학급이구나 라는 걸 애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월 달에 딱 커다란 달력을 뽑았었는데요. 이렇게 달력의 하나하나에 그날 아이들하고 뭘 할지에 대해서 적기도 했어요. 모래놀이 가는 날은 언젠지, 바깥놀이 길게 하는 날은 언젠지, 이런 것들을 적어서 교실에 딱 게시하면 아이들이 보면서 이때 언제 현장 체험학습 가고, 이때 소풍 가고, 뭐 이때는 뭐 어디 가고 하면서 되게 행복한 기대감에 쌓여서 원에 오는 걸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략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한 달이 이렇게 끝났죠? 그러면 이제 4월부터 시작입니다. 뭐가 시작? 여러분들이 각각 속한 기관에서 정말 하려고 하는 교육 있죠. 예를 들어서 정말 놀이중심 교육, 그리고 어떤 원은 막 프로젝트를 하는 원도 4월부터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감정교육을 좀 해보겠다라는 선생님도 4월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번 1년 동안은 내가 우리 학급에서 동극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겠어. 그러면 동극도 4월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빨리 내가 욕심이 이만큼 앞서서, 또는 기관의 원장의 욕심이 이만큼 높으셔가지고 3월 초반부터 막 아이들한테 막 놀이 발현 막 시작해가지고 놀이 이야기 막 팍팍 보내고 막 이런 거 있죠? 저는 정말 그거 비추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조건 아이들 적응되게 하고 학급에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3월 한 달 지난 다음에 아이들이 정말 편안하게 우리 학급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교사와 관계가 잘 돼서 모든 놀이도 잘 이루어지는 학급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선생님들한테 3월 1주부터 놀이 이야기 쓰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들이 3월 1주부터 막 그 놀이 이야기 쓰려고 막 아이들 막 놀이 막 지원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아이 개개인이 지금 우리 새로운 학급에 와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이 아이의 감정 변화가 지금 어떻게 됐지? 이 아이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이 아이는 저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이 아이가 오늘 혼자 놀았는데 그 이유는 뭘까? 이렇게 아이 개개인을 바라보는 에너지가 투입이 될 수가 없죠. 왜? 놀이 이야기 당장 나가야 되니까. 이거 막 하느라고 선생님들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거를 현장의 선생님들을 잘 배려하시고 이해하시는 원장님, 그리고 또는 부장교사 원감님이 계신다면 3월 달은요, 그냥 차라리 느슨한 계획으로 부모님들한테 안내가 되는 게 낫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 와중에서도 아이들이 흥미있어 하면 그걸로 같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3월에 적응에 초점을 많이 둬요.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이제 3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진행을 하면 좋은지 정말 간단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미 뭐 알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이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막상 우리가 현장에서 딱 그날이 되면 이거 잊어버린다는 게 상당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계속 인식을 하면서 내가 과연 이거 준비됐나? 내가 지금 3월 2주인데 우리 아이들이 학급에 오고 싶게끔 뭔가 이런 걸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주에 제가 아이들을 확 끌어당길 수 있는 환경 구성이라거나 교구나 놀잇감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바로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